다만 너무 무리하게 피부라든지 근육 조직들을 많이 잘라낸 경우에는 눈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시 수술을 할 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홍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눈 재수술에 대해서, 특히 댓글이나 상담 시 주로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이 풀리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쌍꺼풀이 생기기 힘들게 하는 요소들, 피부의 두께가 두껍거나 아니면 눈두덩이 위에 지방이 많거나 피부에 여분이 많거나 눈뜨는 힘이 너무 약하거나 이런 것들이 쌍꺼풀이라는 것을 풀리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꼭 이런 힘들만 이제 주어져서가 아니라 이거에 이제 반대되는 힘, 쌍꺼풀이 생기게 해주는 힘과 쌍꺼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힘과의 비교를 했을 때 풀리는 쪽이 힘이 클 때 풀릴 수가 있다. 간단한 이제 하나의 요인들만으로 생각을 해보면 피부가 얇은 분들이야 자연스럽게 이제 생기겠지만 피부가 두꺼운 분들은 안 생기겠죠? 이런 분들을 메몰이라는 약한 힘으로 해놓으면 두껍다는 거를 약한 힘이 못 이기니까 풀리게 되겠고요. 두꺼우면 메몰보다는 더 강한 힘, 절개법을 사용을 해야겠죠. 근데 피부가 두꺼운 것만 생각해서 절개를 해놓으면 힘이 비등한 것 같지만 또 이분이 눈 뜨는 힘이 약하다, 이런 풀리는 힘을 더 갖고 있다면 더 강한 힘, 눈매 교정술까지도 들어가는 양쪽의 힘의 균형이 맞도록 해주는 게 쌍꺼풀이 생기는 원리고,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쌍꺼풀이 거꾸로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재수술이니까 붓기나 이런 회복 기간이 더 길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이 드는데, 붓기라든지 회복 기간이 긴 거는 수술 범위가 얼마나 크느냐 아니면 수술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붓기도 더 많을 거고 붓기 빠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수술 범위가 넓어지면 손대는 부위가 많으니까 붓기도 많아지고 회복 기간이 길어지겠죠. 꼭 재수술을 해서가 아니라 수술 범위나 수술 시간이 얼마나 커지고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회복 시간이 더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메몰로 했을 때 풀리게 하는 힘들이 더 강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메몰이 다시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에는 절개를 하거나 절개가 아니더라도 부분 절개를 하거나 아니면 눈매 교정이 들어가거나 좀 추가적인 수술법이 진행이 돼야겠죠. 메몰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찝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찝히는 힘이 약할 경우에는 절개를 해서 강하게 찝어줄 수도 있겠고, 눈 뜨는 힘이 약할 경우에는 눈매 교정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 지방이 많아서 푸는 힘이 더 커졌다 이러면 전체 절개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부분 절개라도 해서 지방을 뽑아내거나 이런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메몰법으로 수술하신 분들은, 메몰이라는 거는 점절개를 통해서 묶기만 하고 그 묶은 게 유착을 일으킨다, 이런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유착이 아직 안 일어났는데 붓기가 많이 생겨서 이 묶어놓은 힘을 이기려고 한다, 이러면 풀릴 수도 있겠죠. 대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수술 직후, 특히 이제 수술하고 한 달, 두 달 밤에 짠 걸 드시고 주무신다든지, 눈이 붓겠죠 아침에? 부을 만한 행동들, 막 울면서 주무신다든지 자제해 주셔야 조금의 풀릴 확률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술하면 흉터가 두 줄이 남나요? 흉터가 예전 거랑 겹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높은 쌍꺼풀을 낮출 때는 쌍꺼풀 흉터가 꼭 두 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필수적이에요. 흉터가 남더라도 나는 아래쪽으로 꼭 낮춰야겠어, 이런 환자분들만 수술이 가능하겠고요. 거꾸로 이제 낮은 쌍꺼풀을 올릴 때에는 대부분 흉터를 두 줄을 남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덮여 있는 것들, 특히 이제 피부 여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눈을 떴을 때 쌍꺼풀이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첫 번째 했을 때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내서 두 번째 수술 쌍꺼풀을 올리고 싶을 때 피부를 제거하는 방법을 못 쓴다, 이럴 경우에는 낮은 쌍꺼풀을 올릴 때도 부득이하게 흉터를 두 줄 남기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낮은 쌍꺼풀을 높일 때는 쌍꺼풀 흉터가 두 줄 생길 확률이 거의 없고, 높은 쌍꺼풀을 낮출 때는 부득이하게 흉터를 두 개를 남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절개 기준의 이제 흉터겠고요. 매몰법으로 수술을 처음에 했는데 추후에 수술을 다시 한다. 뭐 매몰을 하거나 절개를 하거나. 당연히 이제 처음에 매몰이었기 때문에 흉터가 남아있지가 않기 때문에 흉터는 두 줄이 남을 염려는 없고요. 처음에 이제 매몰했던 그럼 쌍꺼풀은 없어지느냐? 당연히 이제 더 강한 힘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수술에서 접혔던 쌍꺼풀은 없어지고 재수술할 때는 새로운 쌍꺼풀만 깨끗하게 남는다. 결론적으로 매몰을 처음 했을 때는 흉터가 두 개 남은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높은 쌍꺼풀을 낮춘다는 게 재수술에서도 조금 어렵고 힘든 수술이 되겠고요. 첫 번째 이제 매몰이나 자연유착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아웃라인을 특히 높은 걸 낮추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절개로 했는데 너무 높은 쌍꺼풀이 생기고 아웃라인이 생겨서 그걸 인이나 낮게 낮춰야 된다. 이러면 수술이 이제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라인이란 걸 낮추려면 예전 라인이 접히는 힘을 없애버려야 될 텐데 피부 두께를 늘린다든지 흉터를 없애버린다든지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접혔던 점에 아래에 뭔가를 깔아줘서 더 두꺼운 느낌을 내서 접히지 못하게 하는 게 수술 방법이 될 거고요. 주변에서 지방을 가져와서 아래에 이제 깔아주거나 아니면 주변의 근육들을 모아서 깔아주거나 이런 이제 방법이 돼야 되는데 첫 수술 때 근육이나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버렸다. 아니면 지방층을 많이 잘라서 버려버렸다. 이럴 경우에는 낮추거나 쌍꺼풀을 없애거나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이건 뭐 낭설이고요. 수술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전하게만 하고 문제가 없게 한다 그러면 기능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게 정상이고요. 계속 한다는 얘기는 사실 이제 모든 부위가 이제 노화가 일어나서 피부라는 건 계속 처져가는 쪽으로 발생이 되지만 눈 부위는 특히 노화가 더 빨리 오고 잘 오는 부위라서 눈꺼풀 피부는 점점 처져 내려옵니다. 원래 만들었던 쌍꺼풀이 마음에 들었는데 쌍꺼풀 피부가 처져 내려와서 그걸 제거한다. 이런 정도의 수술이라면 정말 계속 반복을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을 거고요. 다만 너무 무리하게 피부라든지 근육 조직들을 많이 잘라낸 경우에는 눈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시 수술을 할 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 범위라든지 수술 목표를 좀 안전한 선까지 지키는 것이 다음에 수술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남겨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대체적인 경우에는 수술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수술하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이유는 수술을 다시 할 때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이 목표를 제대로 잡을 수 없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특히 이제 붓기, 흉터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붓기가 아주 빨리 빠지는 사람이면 조금 더 빨리 재수술을 생각해 보거나 목표를 잡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신 분이나 피부가 얇은 분들은 3개월, 피부가 좀 두껍거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6개월 정도는 지나야 붓기라든지 흉터가 마무리되고 새롭게 이제 수술할 목표를 잡는데 방해 요소들이 없어진다. 따라서 수술하고 3개월에서 6개월은 지나야 재수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임이 붙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이건 이 뒷트임을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뒷트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트임하고 다르게 뼈막에 고정을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 고정된 힘을 풀어버릴 만한 힘들이 작용할 텐데 그걸 이기지 못할 경우에 풀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풀릴 경우에는 다시 강하게 이제 고정하면 되기 때문에 재수술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일단 트임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앞트임, 뒤트임도 있을 수 있겠고 밑트임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모든 부위가 가능한 수술인 거고 특히 어려운 트임이 있는 건 아니고요. 트임이 어느 부위가 더 좀 과하게 됐냐 아니면 처음 수술할 때 원래 있어야 될 구조들을 얼마나 좀 없애버리고 망가뜨렸냐 이거에 따라서 수술이 난이도가 결정이 될 거고요.
대부분 안전하게 한 경우에는 앞트임, 뒤트임, 밑트임 다 복원이 가능합니다. 금액이라는 거는 사실은 수술 난이도랑 뭐 일맥상통하겠죠? 수술이 어려우면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고, 또한 이제 수술을 한다고 해도 수술을 할 때 쉬운 수술하는 거랑 어려운 수술할 때 들어가는 노력이라든지 수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재수술이라는 거는 보통 첫 수술보다 더 어렵고 수술 시간이 길다. 따라서 비용이라는 것도 거기에 비례해서 좀 커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잘하는 기준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답이 될 텐데, 환자가 원하는 바를 최대한 맞춰주는 게 눈 재수술을 뭐 잘하는 게 될 거고요. 환자가 원하는 쌍꺼풀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준다. 흉터가 최소한으로 남으면 제일 좋을 거고요. 붓기 같은 게 제일 빠르게 남을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거고요. 수술 시간 같은 것도 최소한으로 줄여주면 더 좋을 거고요. 뭐 환자분들이 괴로워할 만한 것들을 줄여주면서 환자가 원하는 건 최대한 맞춰주는, 이게 눈 재수술을 잘하는 길이겠죠? 자, 오늘은 눈 재수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눈 재수술이라는 것이 너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뭐 눈 재수술에서도 쉬운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재수술이라는 거를 택할 때 너무 쉽게 비용적인 거 싼 거, 아니면 뭐 좀 광고에서 눈에 많이 띄는 병원 이렇게만 찾으시는 것보다 여러 원장님들과 의견을 나눠보고 본인이 맞는 원하는 쌍꺼풀 라인 말하는 거, 본인이 목표로 삼았는데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내가 목표로 하는 거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도 짚어주는 이런 성형외과 전문의를 택하는 것이 한 번의 재수술로 끝을 낼 수 있는 길이다.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내 눈이고 재수술이라는 거는 재수술, 재수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번으로 끝내야 되는 수술이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이종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